그럼 13번입니다. 13번. 응찰자 다수가 도로를 낙찰받아 재개발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경매에 뛰어든 서울 동작구 허수동 재개발 구역의 도로가 1차에서 높게 낮아졌다. 자, 봅니다. 2,400만원인데 1억에 팔려. 1억 6천인데 5억에 팔려. 자,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17에 104669. 왜 날까? 응. 17에 104669가. 자, 여기 있네. 안 하셔도 치하됩니다, 또. 그 뒤에. 그죠? 돈이 된단 말이죠. 낙찰된 것도 무시하고, 막 가서 경매 취하시고. 자, 동작구 흑석동이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이 참 오래됐습니다. 내가 서울 살 때도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한다 한 한 20년 된 것 같다. 내가 볼 때. 20년, 30년 된 것 같다. 하여튼, 대지가 3.93평인데 2,400에 1억 200에 팔렸다. 땅이 어딘 거죠? 79에 15. 요거네. 요건데, 이게 79에 15. 뭐, 점이죠, 점. 그죠?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게, 옛날에는 점이었다. 그죠? 이게 이제 아파트 분양권 주니까 팔리고, 밑에 거 보면은 1억 6천인데, 1억 6천인데 26평인데, 1억 6천인데 5억 1,600에 팔립니다. 5억 1,600에. 그죠? 5억 1,600. 그죠? 이 도로입니다. 도로. 현황이. 이 도로죠. 도로인데 이렇게 이제 팔린 이유는 이제 흑석동에 이제 재개발 구역에 이제 도로가 이게 그 분양 받기 위해서. 자, 이런 사람 있죠. 여기 만약에 4평이다 그러면은 아까 90제곱미터가 27평이죠. 25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꼭 취득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또 필요한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좋으니까 5억에도 팔렸는데 이게 치하대비는 5억에도 팔리도 그죠? 그것도 작다 해갖고 치하대비. 이 4억짜리 준 사람이 누가 이렇게 했죠. 야, 니 이거 치하시기 주면은 내가 이게 5억 1,600에 하고 나 6억 줄게.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설정한 사람이 그만 경매를 취하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취하시기 주고 내하고 뭐 소유자하고 서로 일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거 한 1억 더 준다 하니까 5천씩 묻자든지 배당 받아봤자 그기고 빨리 배당도 받는 거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자,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흑석 3구역 내에 소재해서 현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추진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된 것으로 탐문을 전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됐는데 산다 그러면 또 아파트 분양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겠죠? 안 주는데 이제 경매로 취득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예외로 또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시 도정법의 조례에 보면은 30조 보면은 재개발 사업 분양 대상자에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이제 조항이 나왔어요. 나오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거래가 활발합니다. 38제곱미터가 5억 3천 샀죠. 38제곱미터가 흑석동에 2020년 보면은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문기사 나온 겁니다. 응찰자 다수가 도로 낙찰받아 재개발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경매 뛰는 풀이 된다. 다만 도로 두 필지 면적이 각각 13제곱미터 89여서 응찰자들은 자 89이 좀 애매하죠. 그죠? 90이 되는데 좀 애매해. 두 개 다 합치면 딱 맞겠다. 그죠? 그래서 응찰자들은 두 물건 어느 하나라도 낙찰받지 못하면 곧바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그럼 현금 청산되면 골치 아프죠? 5억에서 막 받았는데 이 물건의 최종 낙찰자는 13제곱미터짜리 물건 감정가 2,400만 원은 1억 2천을 써냈고 89짜리 물건은 1억 6천짜리는 5억 1,600을 써서 무사히 낙찰을 받았다. 낙찰가율은 335%. 그렇다면 낙찰자 낙찰방에 써낸 총 6억 1,800만 원은 과한금이겠냐? 인근 중개업소 물어본 게네. 현재 흑석 3구역과 인접해 있고 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 비슷한 흑석 9구역 연립주택 16평이 7억 2천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 물건은 거래가격이 8억 원대 수준이다. 흑석 3구역은 재개발 사업 속도가 9구역 빠르기 때문에 써낸 금액은 과한 금액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 물건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이전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도 아니고 따라서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 해놨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지금 도로 쪽, 서울의 아파트 분양의 재미난 경매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분 쉬고, 이제 땅만 하나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건물은 빠지고, 땅만 받는 사람은 분양을 주는 거, 그거 한번 보입니다. 자, 지금 11시 9분이죠. 19분에 만나있습니다. 11시 9분. 그죠? 9억짜리가 이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53% 팔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중구 경동에 토지가 76석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9억짜리 이 근린주택인데 여기 봅니다. 9억짜리 근린주택이 이렇게 뭐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뭐 나오죠? 방화 지구 삭고 뭐 나오죠? 정비구 나오네. 정비구역이 나오고 토지용 계획을 보면은 여기에 토지용 계획을 보면은 자, 잘 보세요. 화면 봅니다. 화면 토지용 계획을 보면은 이제 정비구역이 나옵니다. 정비구역. 아까 재건축은 주택조합 설립 이전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전에 그 얘기죠. 그래서 기본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업지역인데 해가지고 쭉 노는데 요 뭐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거 나오죠? 정비구역. 경동 재개발 정비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자, 일단 정비구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 여기 좀 나와야 돼. 일단 나오는데 이제 닫아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게 이 물건은 낙찰이 지금 됐습니다. 그죠? 53%에 낙찰됐어요. 9억짜리가 53% 낙찰됐는데 뭐 임차인은 뭐 이래 뭐 정리 되겠죠. 되는데 매항구 연수를 보면은 일어났어요. 뭐 복잡사 한번 봅니다. 자, 해당 부동산은 2010년도에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설립 인가되었고 조합이 현재 조합원은 채무자인 월드고추박사 이름 희한하네. 고추박사이며 아직 조합원 분양 단계까지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고 새로운 매수자는 현재 진행되는 부동산 물건 외에 경동 150배 2번지의 대지도 소유야 온전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진행되는 물건만을 매수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만 가능하며 차후 경동 150의 2번지의 소유자 공동으로 분양 자격이 주어지므로 온전한 단독 분양 자격은 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옆에 필지를 하나 더 받아야 이거는 정확한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된다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사실조회 해보서가 제출 접수가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럼 이리 보면 되겠죠. 나중에 나는 현금 청산 받겠다 이럴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옆당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요거를 분양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지 혼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공동 분양자 돼야 되니까 옆에 이제 땅하고 같이 합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안 그러면은 현금 청산해서 그럼 내가 9억에서 10% 더 붙이면 내가 한 10억 정도. 그럼 한 4억 낙찰받아 있다가 나중에 현금 청산 한 10억 받는다 마음속으로 그리 받고 낙찰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괜찮겠죠? 뭐 한 몇 년 뒤에 한 5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몇 년 뒤에 만 10억 받는다. 그러면 또 이제 세금 문제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세금을.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봐야 이제 그 법원에서 야, 어찌 됐느냐? 조합은 지위가 있느냐? 그거 물어보니까 그 조합에서 법원에서 슬쩍 들어준 겁니다. 이거는 옆에 땅하고 같이 두 필지를 붙이고 해야 되고 단독 요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공동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해주더라도 한 아파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우리 동대문구 이문동입니다. 동대문동.
이문동에도 이게 보면은 정비구역의 재정비 촉진지구, 그죠?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해서 또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그 법이 도정법하고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이런 법들이 많습니다. 지금 법이 많아요. 자, 보면 동대문구 이문동에 땅을 낙찰받을 때 조합은 지위가 승계되는가? 아파트 분양 시기에 동호수 추천과 분양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않을 경우 조합은 지위는 박탈되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는가? 자, 이렇네. 요것도 묶음에서 나온 겁니다. 문 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 2019년자로 제출한 법원의 보정명령 관련 해석에 의하면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이문동이죠. 이문동 1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어렵네.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경매로에서 낙찰자포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은 조합은 지 승계는 가능하나 아파트 분양 시기에 동호수 추천과 분양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지위는 박탈되어 그러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조합은 지위만 승계되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동호수 추첨하고 그 다음에 뭐 추첨 나는 막 싫다 현금 청산 받겠다 그건 지 오야 마음이죠. 오야 마음이니까 조합은 지위 승계는 가능하다. 이게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낙찰 받으면은 19에 1848. 그래서 뭐 보통 기본 생활을 할 때는 조합 설립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그 계획까지가 한 2, 3년이 걸리거든요. 그 중간에 낙찰 받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이래 막 허름한 집들 있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되기 이전에 받는 것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중간에 임의경매 은행에서 임의경매 들어간 거는 막 또 봐준다는 이야기죠. 자, 봅니다. 동대문 화면 보세요. 이문동의 대지가 36평. 6억입니다. 6억. 평당 한 2천만원 정도, 막 이리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게, 보면 막 주택이 뭐 흐름하죠. 안에 꼭 들어가고, 그죠? 안에 딱 낑겨가지고, 이게 뭐 주택인지 뭔지, 이거 뭐 나온다, 그죠? 이문제 1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막 나오네, 그죠? 여기 와서 이제 안에 이게 주택이 있다는 얘기죠. 있고, 토지용 계획을 보면은 여기에 이종 일반인데 해가지고 도시의 이종 일반인데 정비구역에도 들어가고 재정비 촉진지구 그죠? 빨리 하라 여기죠.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이 법이 두 개가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이런 땅입니다. 아까 본 게 흐름하죠, 그죠?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재개발 하든지 해야 되고, 그럼 쭉 보시다가, 그죠?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요거 보고 있거든요. 요거를 보는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거 밑에 요거 도시계획 하는 거 이거. 토지용 계획만 보지 마시고, 한 칸 밑에 도시계획도 눌려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눌려가지고 이렇게 쭉 보죠. 그럼 이거 보면은 뭐 써놨죠? 이문 제일 정비 촉진구역 해가지고, 이 써놨고, 여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들어가는지 뭐 짜는지 자 누리니까 뭐 탁 나오죠, 그죠? 구역이 딱 지정됩니다. 자 다시요. 저 밑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어요. 이게 여기다가 이제 찍고 안 찍어버리면은 이게 잘 모릅니다. 그냥 지문 제일 정비 촉진구역 막 이 정도만 나오고 저 밑에 가서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있죠. 요걸 한번 눌려보세요. 콕 눌리고 보면은 또 뭐시 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되죠. 요 안에 들어갔구나. 여기 요 안에 들어간 구역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파트 낙찰 받으면은 분양 대상자는 된다. 그 얘기죠. 되는데 지금 치하된 거 보니까 물건 좋다 이 말이죠. 치하되는 거는 뭐 가만 놔도 되는데 자꾸 치하되고 뭐 자꾸 이제 소문이 나고 하니까 이제 뒷작업을 해서 치하대 비고 뭐 그렇습니다. 자, 창원 봅니다. 창원에 근데 이거는 소유자가 지금 문제가 있죠. 소유자가 현재 최씨 이렇게 있는데
창원권은 또 틀립니다. 창원권은 이제 다 부산 겁니다. 부산 거. 창원의 21에 3089는 이건 채식 아니고 양덕 이동 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 이제 이 신탁 되어 있습니다. 신탁 되어 있습니다. 자, 봅니다. 21에 3089.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양덕동에 여기 이제 경매가 나와갖고 한번 연락이 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 사무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연락 왔어요. 이게 요거 경매인데 낙찰받아 뭐 도의되는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7평 땅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현재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바뀌었죠 지금. 왜냐 그러면은 건물이 철거되면서 다 부사버렸죠. 다 부사고 지금 일이 짓는 파이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조합에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죠? 넘어갔고 이제 이주 철거하고 지금 이제 착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에 땅만 놓은 거예요. 이게. 그게 위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원 건물이 전자지도로 보면은 이게 원 건물이 아마 있고 땅이 있을 겁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땅이 이렇게 허물어 가지고 양덕 창원 롯데캐슬 센터 뭐고 금년 12월 예정한데 자 우리 팔룡동 아시죠? 팔룡산 그죠? 저 자주 등산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장신대학 옆에 장신고등학교 장신중학교 조금 지나서네 요 산 쪽에 요입니다. 요쪽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짓는데 지금 놓은 거는 땅만 나왔죠.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물은 좀 부쌌죠. 지금 다 부사고 이제 땅만 이제 나온 겁니다. 땅만 놓았을 때 낙찰 받으면 어찌 되는가 그입니다. 땅만 나왔는데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어찌 되는가. 근데 변호사 사무실 접수해 가지고 좀 애매하니까 또 내한테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좋겠다 해서 넘어왔는데 자 여기 보니까 정비구역 있죠.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구역 그죠? 재건축 사업자 해놨습니다. 준주거 지역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봅니다. 창원시 양덕동 재건축 대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에 낙찰 시 멸실된 건물 소유자와 공동 분양권자가 되어 문제점 없는가? 그냥 건물이 좀 없죠. 내가 낙찰받는 건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건축 구역의 모든 건물이 멸실 후 관리 신탁됐습니다. 토지가 소유자는 양덕 이동 재건축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받을 때 토지 소유자로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는지 분양 신청 안 해서 향후 현금 청산되는지 조합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현금 청산되면 뭐 대강 돈이 얼마 된다 대강. 내가 여기서 2억 5천원 썼는데 현금 청산은 3억 5천원 썼는데 현금 청산은 3억 1천만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은 3억 2천 된다 그러면은 손해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되는지 아파트 낙찰 받는다. 토지 소유라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는지 신청하지 않아서 향후 현금 청산 권리가액에서 조금 10% 넣는 정도 현금 청산이 되는지 조합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본 토지에 애당초 건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철거 멸실된 상태라면은 토지 소유자, 철거 전 건물주와 아파트 공동 분양자가 되어 동호수 추첨이 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공동 납부했는데 만약 건물주가 건물 부담금을 미납하면은 내가 추가로 다 내야 되고 대납을 해야 되고 구상권 행사해야 되고 일이 좀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낙찰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덜렁 받는 게 아니고 그죠? 건물하고 건물은 빠지고 따지는 땅만 낙찰받으니까 위에 건물주가 또 있겠죠. 누가 거기에 해당되는 다 거래자가 있습니다. 그 거래자하고 내하고 공동 또 분양자가 된다. 그런 거 알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땅만 받으면 주는 거 없자는가? 그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잘 모르면 어디 물어본다고요? 조합에 물어봐야 돼요. 조합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7번. 당산 현대 2차 아파트 소규모 건축 정비구역이다. 조합원의 지성계 취득이 불가하다. 뭐 쓴다 봅니다. 가면 이제 이게 21에 708은 보면요. 그거 써놨죠. 밑에 한번 봅니다. 법원에서는 저럽니다. 본건은 당산 현대 뭐 소규모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다.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뭐 1000평 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 짓고 이런 거죠. 소재 있으면 사업 진행 절차 뭐 대해서는 확인해라.
이란데, 자, 빠랑성을 봅니다. 본건은 당산 현대 2차 아파트 소규모 정비, 재건축 정비 구역 내에 소재를 하며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 중으로 조합 설립 인가 상태다. 그럼 조합은 설립 인가됐다. 그럼 우리는 관리 처분 계획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좀 좋은 거예요. 본건 채무자 겸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며 매수인은 조합의 지위를 승계를 취득을 못한다. 자, 이런 거는 상세한 거는 이제 관리 조합에 여러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안 되는가, 그죠? 왜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를 여기에 2개, 3개, 4개를 가있다. 그러면 3개 가는데 3개 다 주느냐? 자, 안 준다겠죠. 3개, 4개 가있다고 해서 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신을주공에 아파트 3개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파트 3개를 다 주느냐? 아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는데 안 주는 게 해당될 수가 있다. 이거는 알겠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낙찰 받으면은 낙찰 받으면 다 주는가? 그런 건 아니고 항시 조합하고 좀 언어를 맞춰보고 나아가서는 이제 구청에 영등포 구청에 여기 사업정비 담당자 있겠죠? 만나갖고 요거를 낙찰 받을 때 조합은 어찌 되는가? 같이 2개 다 물어보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8번입니다. 자, 18번 보면요. 2021년 부동산 이사 정부 대책은 현금 청산한다. 감정 가격도 시가에 못 미치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2021년 6월 29일에 통과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현금 청산 공포에 빌라가 거래 절벽이 됐다.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로 지정이 되면은 시세보다 못한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야 된다. 현금 청산 기준은 시가가 아니고 지구 지정 당시에 감정가로 났다. 자, 2021년 6월 29일 이게 D대입니다.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산 사람은 걔한데 지금은 넘어갔죠. 2023년도니까 지금 사는 사람은 여기 붙이게 보면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현물 보상에 관한 특례 국회가 의결을 한 날을 다음 날부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 등 소유자된 자에게는 적용한다. 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신문 봅니다. 신문 제목 보세요. 이 이제 한국공인협회에 나온 이는 부동산 뉴스 신문입니다. 그거 보면은 현금 청산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됐다 이래가지고 D-Day가 이날입니다. D-Day가 D-Day가 요 6월 29일 이전에 소유자면은 아파트 시켜만 분양이 되는데 뒤에 된 거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빌라 거래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죠? 현금 청산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우리가 주로 빌라 낙찰 받는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빌라 낙찰 받는 건 앞으로 아파트 분양 대상자 되겠다 이런 의혹이 강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분양가가 예로 총 뭐 한 5억 넣었다 이러면은 10억이 되니까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현금 청산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가지고 현금 청산과 부동산 거래 위치하고 자, 있으라네요. 이게 2021년 이사 정부 대책 이후에 재개발 대상 지역의 매입주택은 현금 청산 대상이다.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이 되면 공공주도 개발 사업지로 지정되면 시세보다 헐값 받고 쫓겨나서 공공개발 예상지에 빌라 거래가 절벽이 심화되고 이 정책이 좀 아쉽다. 빛났습니다. 요거를 잘 유념해서 또 그래서 이런 게 현금 청산 공공개발 사업지입니까? 내가 또 현금 청산 대상이 혹시 됩니까? 이런 건 누가 하나 하면은 관공서가 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관공서가 그래서 여러분 낙찰 받기 전에 그 담당자를 사업 정비 이쪽에 요 무슨 구청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은평구도 뭐 은평구청에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요 땅에 이 현금 청산이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은 잘 압니다. 요거는 낙찰 받으시면은 요거는 현금 청산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판 나봐야 되겠죠. 현금 청산을 받아서 뭐한 50% 받는다든지 싸게 받아갖고 100% 받으면 그건 괜찮은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120% 받았는데 현금 청산은 110%밖에 안 주더라 그러면은 괜히 몇 년 지나서 그래도 돈도 안 되는 거예요. 돈만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따져봐야 되겠다 설명합니다. 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19번. 서울의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매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경매는, 우리 옥션은요, 테마 검색 가서 개발 정보 검색에 눌리니까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나오고, 강동구에 해가지고, 왼쪽 빠른 거 있죠? 빠른, 요거는 진행되는 기고, 요거는 아직 신건이고, 뭐, 그래서 아직 날짜가 안 잡힌 거, 이건 날짜가 빨간 건 잡힌 거, 이런 겁니다. 그럼 그런데 여기 검색을 하는,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옥션원에서 테마 검색 가서, 자, 옥션원의 두 번째, 그죠? 테마 검색 가서, 자, 옥션을 가서요. 테마 검색을 가서 또 어쩝니까? 두 번째에 가서, 여기에 보면은 개발 정보, 여기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개발 정보 검색 눌러가지고 보면은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뭐 뉴타운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 지구, 지역균형 발전 촉진 사업, 택지개발 영지구, 뭐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여기 기타도 많을 거라고. 소규모, 뭐 짜고,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요 쭉 있죠? 요 보면은 이제, 재개발, 여기 보면 어디 있노? 성부, 신길도 볼까요? 8개가 있네. 8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낙찰 받을 때, 그까지 연구해보고, 또 더 상세한 거는 주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상세한 거는. 요것도 영등포구, 구청 가서, 사업,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 담당자를 만나서, 예를 들면, 재개발 담당자 누구냐 물어보면 알겠죠? 재개발 담당자를 찾아가지고, 요 구역에, 요거를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요 구역에 낙찰 받으면은, 이게 현금 청사에 되는 건지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본다 합니다. 알아보고 낙찰 받고 좀 더 세밀하게 물어보고 낙찰을 받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비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아직 안 들어갔네, 그죠? 2종 일반만 해놨는데 문제 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자, 일단은 요 검사하는 거 대강 아시겠죠? 그거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딱 해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전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게 착하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은 좀 갖춰지가 있다. 여러 주택 재건축이 되는가,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자, 다시요. 옥션을 가서 그런다고요? 옥션은 가서, 두 번째 테마 검색 가서, 그죠? 두 번째 가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개발 정보 검색 가니까 요 화면이 오더라. 그러면 주택 재건축 사업 또 눌려가지고 두 번째 그 보면은 강남구 뭐 있죠? 강남구, 강동구 33개 뭐 있네. 33 강동구에 33개다. 그죠? 강동구에 뭐 빠른 거 있죠? 빠른 거 진행되는 거. 고덕 주공 3단지 한 건인 한 건. 고덕 주공 3단지에 한 건. 재건축. 그럼 요게 강동구 상일동의 지분인데 이게 재건축 부지 안에 들어가는지, 그죠? 뭐 여기 이제 요게 재건축이다. 그럼 아까 요 좀 그하고 비슷하죠? 아까 2분의 1 지분 낙찰 받고 1억 정도 투자했고 대출 78% 받고 뭐 그죠? 거무 아까 구역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현금 청산도 받아가지고 뭐 1억 투자해서 3억 벌어갖고 세금 다 떼고 한 2억 5천 나갔다. 뭐 그런 거 있었죠, 처음에. 그런 것처럼 되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또 가서, 대출은 또 어디 해야 됩니까? 또 대출은. 요 신협 같은 데 있어, 신협. 그런 데 가서 물어보면은, 이게 재개발 되고 안 되고 뭐 다 합니다. 그죠? 걔들은 맨날 그것서 뭐 20년, 30년 동안 장사했기 때문에 딱 그 구역만,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요거 하시면은, 하세요. 우리 대출 뭐 해주겠습니다. 80%. 그죠? 낙찰가에 80%. 그럼 뭐 현금 청산 오자니까 현금 청산은 아까 스님한테 만약 현금 청산 된다 그러면은 여기 10% 더 해보세요. 4억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 4천이다. 그럼 2억 낮춰봐 4억 4천 받는다. 그럼 뭐 괜찮은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해보고 쭉 알아보면 됩니다. 뭐 쓰다가 현금 청산 안 그러면 아파트 분양 받든지 현금 청산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지면 됩니다. 고덕 택지지구 해놨는데 쭉 다니겠고요. 자, 또 옵니다. 21번은 이제 조그마한 것들.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는 아까 요번 게 뭐 많죠? 여기 있네.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그죠? 재정비 촉진지구.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죠. 도시 재정비 촉진한 특별법.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조에 보면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 대해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정된 지역은, 특별시장 등등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아현동. 그죠? 18에 481호.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꾸진 동네 더 나을 것 같아요. 가보니까 동네가 완전 주택가인데 이게 뭐 재개발을 하든지 해야지 이 도저히 이게 동네가 안 되겠다. 그죠? 그런 동네가 오히려 북아현동. 그죠? 이런 데 봅니다. 북아현동. 자, 내가 찾아보면 북아현동에 땅하고 조그마한 게 있어요. 5억짜리가 한 3억 4,800에 팔리네. 그죠? 5억짜리가 이렇게 쭉 팔립니다. 팔리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뭐 땅이 수울병 되는지 어찌는 모르겠는데 흐름아 이게 달동네처럼 어디 낑기 가지고 그죠? 이게 뭐 내 땅인지 너무 땅인지 찾기도 어려운 거 요런데 이제 어디고 이게 충정로역 아시죠? 충정로 경기도에 있고 충정로역 여기에 아현역 그죠? 아현역 충정로 이건 뭐고 여기에 중간에 보면은 여기 이제 땅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데 요런데 땅이 있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토지 연결을 보면은 뭐 하여튼 듣도 못한 게 많습니다. 그죠? 재개발을 보면은 자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아현지구 해가지고 여기 있네. 재정비 촉진지구 그죠?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서 한다. 또 이노네. 재정비 촉진지구 특별법 입안이고 지구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현지구 뭐 개발할 때 말이죠. 개발한다. 개발하고 아파트를 만드는지 또 우산다 말이죠. 우산하겠다 이야기죠. 자 여기는 뭐 낙찰됐기 때문에 자료는 없겠네.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연립주택이 아파트로 전환하려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용하라는 말이 있다. 전매가 자유롭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자가 있네. 초과이익 환수제가 제외되고 절이융자되고 이런 가능성이 전매가 된다. 전매가 자유롭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제외되고 절이융자 가능성 등 이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재정비 주택 정비 사업 시행일 보면요, 이게 뭐 많습니다. 저도 뭐 모르겠어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래가지고 10호 미만, 10호 이상, 200세대 미만. 지금 이렇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커지면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조금 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크면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20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은 이제 뭐 제한이 없고, 10,000제곱미터 미만, 거기는 3,000평, 10,000제곱미터 한 3,000평 되죠? 땅이 한 3,000평 이내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전국만 이런 게 많아요. 자, 또 넘어갑니다. 23번. 23번도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에 관련되는 그런 자료인데, 뭐 참고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법이 다 있어요. 관련 법은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래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쉽게 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소규모니까 막 조그마한 구역별로 너희끼리 막 알아서 해라. 이 얘기죠. 자, 이제 넘어가고요. 24번입니다. 24번. 성동구입니다. 성동. 자, 요거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동구에 땅만 나왔어요. 아파트 땅만. 이거 낙찰받으면 뭐 되느냐. 자, 이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0에 9034. 2010에 9034.
자, 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금호동 2가의 이 땅만 아파트 대지권만 나왔다. 땅이 아니고 사실 대지권이죠. 대지권이 24평 6억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보면은 자 이제 화면 보세요. 화면 보면 됩니다. 이 아파트에 건물은 있고 건물은 빠지고 여기에 막 짓고 있죠. 짓고 있는데 땅만 나왔다. 땅만 나왔는데 6억짜리인데 24평에 그러면 24평 6억이면 얼마 됩니까? 25평 6억이다. 그러면은 한 2천 배 조금 넘네.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3천 정도 대지권에. 자, 6억에서 4억 1,900에 미납이 됐다. 그러면 얼마 이 사람 얼마 띱니까? 3,800. 또 3억 5,100에 또 미납이 되죠. 3천만 띄고. 그죠? 좀 입질을 합니다. 아, 도저히 되겠고 하다가 말고. 그 다음 결국 1억 7,500에 조합에서 그만 사들랍니다. 조합에서 많이 낙찰 받아요. 받는데 자기가 사들랍. 자, 이 사건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파트가 됐으니까 이제 안 나오지, 당연히. 자, 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조합에서 이렇게 이제 깠다 하다가 누가 낙찰받고 띄고 조합에서 이게 매수인이 있네, 그죠? 금호 17차 재개발 구역 여기에서 이제 1억 7,500에 낙찰받습니다. 자, 그 지금 시세가 거의 뭐 15, 16, 다르다. 내가 어제 또 보니까 15억 정도 가 있더라고. 15. 그렇게 안 빠졌어요. 15억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다. 자, 김동희 씨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분 책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한 30개 넘게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매책은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한 30몇 건 쓴 것 같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몇 건가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 중에서 이 아파트 여기에 이 재건축 쪽에 조금 책에서 제가 이게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 거 금호자의 1차 아파트 33평형 대지 지분 24평짜리 경매권 여기 이제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봅니다. 자, 그때 요게에 이제 그 법원에서 놓은 자료는 요겁니다. 자, 보세요. 본건은 공사 중인 금호 17구역 주택 재개발 아파트 부지에 속한 토지이고 정상 관계 및 권리 관계를 반드시 재개발 조합에 확인을 요한다. 재개발 조합. 알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재개발 조합 물어봐야 돼요. 낙찰받기 전에. 자, 금호 1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유치권 신고에서나 거래 성립은 모르겠다. 자, 3번. 자, 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의 이전 고시에 따르면은 환지 후에 부동산 표시는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2가 121호 금호자이 1차 아파트 104동 1605고 분양가액은 4억 7천 청산금은 2억 1,800이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분양가액은 4억 7천, 청산금은 2억 1,800이다. 자, 나왔는데, 자, 여기 갖고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과. 자, 다시요. 서울특별시 무슨 과요? 도시정비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부서에 문의하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서울특별시 전화하면요, 못 찾는 여러분들, 그죠? 어디가 뭔지 몰라요.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정비과,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담당자를 바꿔달라 해가지고, 질문 1. 재건축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얼마나 추가 부담이 되냐. 그럼 요거를 낙찰받는 사람들 아까 있었죠? 이렇게 낙찰 맞받고 미납을 시켰는데, 재건축 추가 돈이 얼마나 안 가요? 재건축 조합에 문의해 본 결과 조합원이 분양받는 동호수는 104동 1605 33평인데 이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4억 7,700이고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한 3억 됩니다. 3억 되는데 시유지 매입대금 8천만원 100만원 포함해서 한 3억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3억이니까 한 1억 한 7, 8천 정도 내야 된다. 그런데 시유지 매입대금 중에서 계약금만 800만원만 납부했고 미납금 700만원도 추가 납부했다. 그러니 추가 납부할 금액이 2억 4,600이다. 2억 4,600. 그러니까 아파트 이게 2억 9,600 중에서 2억 4,600은 내야 되고
또 장기간 미납으로 지연이자가 1억 원. 자, 이게 이제 보통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연이자 1억. 이런 건 조합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억하고 2억 4,600하고 한 3억 5천 정도 내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래요. 네가 4억 2천에 낙찰 받으면은 3억 5천 내라. 그럼 4억이나 3억 5천. 7억 7천 낸다. 7억 7천.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7억 7천 낸다. 그입니다. 자, 질문이 경매 5차 낙찰가 3억 5천에 왜 포기했을까? 3억 5천에 받아갖고 이 사람이 3억 5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왜 그럼 포기를 했느냐? 그입니다. 포기를 했네요. 낙찰가 5차 3억 5천하고 2억 4천하고 수년간 지연이자 1억 정도 총 취득 비용이 한 7억 됩니다. 그러면 7억인데 당시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6억 5천 7억 정도밖에 안 하니까 경매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 같아서 입찰 보증금을 부여한 걸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차 왜 1억 7,500에 낙찰자가 재개발 구역 조합에 왜 했을까? 10차 낙찰가 1억 7,500만 원 플러스 아까 땅에 추가 부담금 2억 5천 수년간 미납 이자 1억 이라면 7억 병이 5억 2천인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 주로 배죠. 배 같으면 10억 대인데까지 생각하면 성공 투자를 볼 수 있다. 같은 평대 아파트 시세 신규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계산해보면은 사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한다. 자, 이렇게 낙찰받은 건 좋은데 요리 받는 사람들은 아까 너무 추가 부담이 뭐 거의 한 3억 5천씩 더 내야 되니까 막 포기를 한 것 같다. 그 당시에 시세를 보면 그냥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예상 문제점.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분에 대한 권리분수.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지금 경매 놓은 거는 뭡니까? 땅만 놓으면 다 나왔습니까, 지금? 이 땅만 놓았죠? 그죠? 건물이 없잖아, 지금. 없는데, 이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 건물이 없고 땅만 나왔는데, 이게, 여기 이제 토지만 매각했다. 건물은 빠졌죠?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매각한다. 자, 질문. 자, 예상 문제점 봅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분에 대한 권리 분석. 유의할 점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은 분양권자가 종전 건물과 대지로 분양을 신청을 했는데 대지만 매각된 것으로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공동 분양권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등을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단독 분양권자로 인정해 준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필자가 분석한 것처럼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면 건물분에 대한 권리가액을 별도로 계산해서 총 분양권 총 취득가에 포함시켜서 수익을 한다.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공동 분양권자는 여러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우리 공동 그죠? 공동한다. 뭐 사업도 공동한다. 공동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팁. 재건축 사업에서 대지 지분만 매각 시 조합원 분양 지위가 되는가? 금호동 재건축 조합의 대지 지분 그죠? 이게 24평만 경매로 매각된 사례에서도 전체 분양 대응과 지연이자 등을 대상으로 수익 분석 후에 입찰 참여 과정을 분석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종전 건물분에 대한 권리가 계산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넘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봤다. 설령 건물분을 별도로 계산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해서 이렇게 분석한 것이지만은 장학 판단은 종전 건물분을 계산한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조합은 지위양도. 재건축 입주권 전매 가능. 조합은 지위양도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 금융기관 신청의 임의경매. 자, 잘 보세요. 강제경매 안 된대. 강제경매 안 되고 임의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할 때는 조합은 지위양도가 2009년 8월 11일부터 가능하게 개정이 되었다. 도정법 39조 2장 5에 보면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쭉 보면은 이제 은행의 금융기관에 낙찰받은 사람은 된다. 그러니 임의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매가 은행 경매면 더 좋다. 이 은행입니까 지금? 경매가 어디서 나오노? 이것도 개인이네. 개인. 그죠? 개인이죠. 양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안시다. 안땡땡이가 옛날에 농협에서 경매 넣었습니까?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는 경매를 안 넣은 걸 알고 있네요. 자, 농협을 가만히 있고 안땡땡이가 뭐
내놔라 해갖고 이제 경매 넣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경매하기 때문에 양도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면서 낙찰을 받으셔야 되지, 덜렁 그냥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세심하게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지 잘 따져보고, 그러고 샀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아파트는 굉장히 괜찮아요. 한 15, 5, 6억 가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한 10, 한 5, 6억 가거든요. 근데 낙찰이 그 당시에 뭐 한 7억 내갖고 뭐 지금 10년이 가까이 지나갖고 한 15, 6억 배워놨다. 많이 오는 건 아니다. 그죠?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10년 넘어서.